따뜻한 냉정. 골목에서 나와야 골목에서 살아남아. 돈이 좀처럼 돌지 않는 현상은 오피스타운 식당가만 가봐도 알 수 있다. 예전 같으면 넥타이 부대로 붐볐을 저녁 시간마저도 눈에 띄게 한산해진 것이 목격된다. 더는 고기 굽는 연기도 취객들 수다도 택시를 잡는 부사남도 보기 힘들어졌다. 연말 대목에도 파리만 날렸다는 가게들이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장사를 아예 접는 식당들도 속출하고 있다. 2018년 식당 주점의 판매액 지수는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동안 증가 일로를 걸어왔던 이들 업종의 종사자 수 역시 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반전했다. 서민들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서민들 지갑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건 상당수가 같은 처지의 서민 자영업자들이다. 서민에게서 서민에게로, 중산층에게서 중산층에게로 돈이 원활히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한데 특이한 것은 그 기간 전체 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전체 소매 판매액 지수는 2018년 한 해 동안 4% 넘게 상승해 2011년 이후 최대 오름폭을 보였다. 식당과 주점은 안 된다는데 그럼에도 전체 소비는 늘었다는 이야기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일까? 우선은 소비의 양극화 현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2018년 국내 주요 백화점들의 고가 수입품 매출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수입차 판매량도 2018년 한 해 동안 26만 대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싸고 고급스러운 상품을 찾는 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일단 소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소득부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소득 최하위층의 한 달 가처분 소득은 98만 원대로 1년 전보다 19.5%나 줄었다. 반면 최상위층은 726만 원대로 같은 기간 8.6% 늘었다. 하위 계층은 소득이 줄었으니 소비도 줄이거나 더 싼 것만 찾게 되고, 상위층은 소득이 늘었으니 소비 또한 늘거나 더 비싼 것에 지갑을 열게 되었다. 그래서 서민이 많이 찾는 업종의 소비지수가 꺾였고, 그 와중에도 전체 소비는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돈을 쓰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산층이나 서민들이라고 돈을 아예 안 쓰는 것이 아닐 텐데, 다만 쓰는 방식과 용처가 바뀌면서 돈의 흐름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다. 일단 온라인 쇼핑몰이 많아졌다. 밖에 나가서 직접 매장을 방문해 물건을 사는 것보다 집에 앉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보편화되었다. 온라인 쇼핑몰은 성업하고 택배 기업들도 번창하겠지만 동네 문방구, 구멍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쩌다 밖에 나가더라도 이웃들의 가게로는 발길이 잘 가지 않는다. 마트나 대형 쇼핑몰 업장을 찾는 일이 더 많아졌다. 앞서 내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해서 살펴보았던 현상과도 같은 맥락이다. 온라인 쇼핑이든 오프라인 유통 매장이든 모두 기업의 영역이다. 친서민 알뜰 쇼핑을 내세우는 다이소나 노브랜드 같은 매장마저도 기업들이 운영한다. 서민들이 저가 알뜰 소비를 추구한다 해도 결국 돈을 쓰게 되는 곳은 기업 손바닥 아니라는 이야기다. 어떤 식으로든 대중의 소비가 골목 상권보다 기업들이 쳐놓은 그물 속으로 쏠리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른 요인 하나는 소비 가치관의 전환이다. 무엇보다 먹는 분야에서의 변화 양상이 두드러진다. 일단 회식과 접대가 사라졌다. 혼술, 혼밥이 늘었다. 그동안 사회관계를 위해 기꺼이 지불하던 돈과 시간을
이제는 아깝게 여기기 시작했다. 내 시간, 나만의 시간이 금쪽같이 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 워라밸이라는 트렌드도 한몫했다. 일은 근무 시간만으로 끝내고 그 이후의 시간은 철저히 내 삶의 영역으로 몰아준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거나 술을 한잔 하더라도 회사 사람들과 얽히기보다는 차라리 집으로 싸들고 가 혼자 즐기기를 선호한다. 업무지구나 번화가의 식당 주점들이 잘 될 리 없는 이유다. 이렇게 평일 저녁에 아낀 돈을 주말에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집중적으로 쓴다. 영영 어디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쓰긴 쓴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리조트는 붐비고 쇼핑몰도 문정성시다.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 표도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쓰는 해외여행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유명 맛집에도 기꺼이 줄을 선다. TV나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탄 가게라면 기름값 아끼지 않고 몸소 먼 길을 달려가 지갑을 연다. 그 순간의 만족감,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행복감을 위해 얼마든 신용카드를 꺼내든다. 이런 것이 새로운 소비 경향이다. 이원성이 핵심이다. 평일 저녁 사무실 밀집 지구의 식당가는 파리만 날린다고 울상이지만 주말 오후 관광지 식당들은 번호표를 나눠주며 손님을 받는다. 관광지 안에서도 또 되는 식당만 된다. 일단 한번 소문을 타야 사람들이 왕창 몰리고 그 집 주변의 다른 식당들은 그만큼 발걸음이 줄어든다. 단 한 끼를 먹더라도 인터넷을 뒤지고 SNS를 찾아서 검증된 맛집이라고 확신이 드는 곳에 내비게이션 좌표를 찍는다. 예전엔 식당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더 이상 거기가 거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놀러가서 아무데나 보이는 대로 들어가 먹자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단돈 10,000원을 써도 소확행에 모든 걸 거는 시대다. 가심비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내 마음에 확실한 만족을 주는 곳에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다. 예전엔 가성비를 중시했는데 이제는 성능보다 마음의 만족이 우선이다. 성능은 객관의 영역에 가깝지만 마음은 철저히 주관이다. 내 주관대로 돈을 쓴다. 가성비란 말은 사실 성능보다 가격에 방점을 둔 표현이었다. 어떻게든 싼 가격에 괜찮은 품질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가심비는 가격보다 마음의 방점이 찍힌다. 가격이 어떻든 내 마음에 들면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가스를 하나 사 먹더라도 사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그림 되는 곳을 찾아간다. 그 배경값으로 돈가스는 다른 집보다 조금 비싸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 집에서 인싸 사진 한 장만 건질 수 있다면 그 정도 돈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다. 가성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적절한 선택이다. 성능 대비 가격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심비로 따지면 이야기가 확 달라진다. 예쁘고 개성 있는 식기 위에 올려진 돈가스, 그리고 테이블 뒤로 펼쳐지는 핑크핑크한 인테리어, 그거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상들은 결국 자기의 확장과도 관련이 있다. 경쟁과 사회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오롯이 홀로 있는 시간을 중시하면서 혼밥, 혼술이 늘었고 스스로 위로하는 방편으로 가심비를 추구하게 되었다. 사람 관계에 물린 사람들은 검증된 내 사람, 즉 가족, 친구, 연인 등에게 돈을 쓰는 일에만 선뜻 지갑을 열게 되었다. 뚜렷한 소비 패턴의 변화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사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장사는 갈수록 빛을 보기 힘들게 된다. 더 이상 인정으로 동네 밥집, 빵집을 찾아주는 시대가 아니다. 그 인정을 바라고 퇴직금을 털어넣었던 은퇴 세대는
속속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저 착하게 살면서 장사에 정성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는 희망이 점점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비슷한 처지끼리 서로 돕고 살던 공동체 상권은 나 중심주의에 밀려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골목 식당들은 TV 프로그램 골목 식당에 나가지 않는 한 더 이상 그 골목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어졌다. 대기업 실적은 걸핏하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쇼핑몰은 문만 열었다 하면 대박을 치는 현실 이면에 이런 그늘이 숨어 있다. 우리 이웃들이 그 그늘 아래 잔뜩 웅크리고 있다.